그리고 이게 바로 이상형을 만난 기분이라는 거구나라는 거를 연애를 시작하고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야 알게 됐었던 거죠. 안녕하세요, 라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기 전에 듣기 좋은 레띠입니다. 제가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를 이제 소개를 받아서 제대로 만나기 전에 한 일주일 정도를 연락만 주고받았던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연락을 주고받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질문이 뭐냐면은 좋아하는 영화가 뭐냐고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영화라고 알려준 영화가 헤어질 결심이었어요. 저는 일단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질 결심을 이야기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았는데, 그때 제 남자친구가 헤어질 결심을 가장 좋아하는 영화로 이야기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탕웨이 님이 연기를 했었던 그 설애라는 여자 캐릭터가 사랑을 대하는 태도 때문에 그 영화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제 남자친구가 이제 장문의 카톡으로 어떤 이야기를 해줬었냐면은 설애라는 캐릭터는 일단은 본질 자체가 굉장히 꼿꼿한 캐릭터래요. 근데 또 반면에 사랑을 대하는 자세는 용감하고 순수해요. 사랑을 위해서 목숨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설애처럼 삶을 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이렇게 딱 해줬던 거죠, 남자친구가. 그리고 영화 안에서 박해일 님이 연기한 혜준이라는 주인공 남자 캐릭터도 꿋꿋하게 살려고 부단하게 노력을 하지만 본인이 갖고 싶은 그러한 꼿꼿한 태도를 이미 가진 설애를 동경하면서 영화 안에서 설애한테 이런 질문을 한대요. 내가 설애 씨를 왜 좋아하는지 알아요? 그 뒤에 답변에 해당하는 그 어떠한 대사가 나오진 않지만 제 남자친구는 설애가 삶을 대하는 꼿꼿한 자세와 사랑을 대하는 용기 있는 태도가 혜준이에게는 어떠한 동경심을 유발했기 때문에 혜준이 설애에게 반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줬었어요. 그때 저는 그냥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 라는 질문 하나였는데 엄청 장문으로 왔었거든요. 그때 그 메시지를 천천히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기분이 지금도 진짜 생생해요. 보통은 어떤 영화를 볼 때 나와 똑같은 성별을 가진 주인공이 있다면은 그 주인공에게 자연스럽게 집중을 하게 되고 그 주인공의 감정에 이입을 하게 되는데, 남자가 주인공인 남자를 배제하고 다른 여자 캐릭터에게 감정을 이입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이 사람은 그냥 보여주는 것으로부터 먼저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진 내면의 가치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답변이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하실까봐 그 헤어질 결심에서 나오는 분류는 나쁜 게 맞아요. 자아 성찰을 이루지 못한 채 어른이 되어버렸고 명확한 이상형의 기준이 없이 사회적으로 누가 봐도 괜찮을 법한 여자와 결혼을 해버린 혜준이가 영화 속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아무튼 다시 남자친구와의 대화로 넘어와서 그 다음 날도 이제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어떻게 대화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제 남자친구가 그때 저는 뭐 하나에 확 집중을 하고 난 후면은 혼자만의 시간이 되게 간절해져요 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서진이랑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그 메시지를 받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집중력이 되게 좋으신가 봐요. 보통 집중력이 좋은 사람들이 무언가에 집중을 했을 때 에너지 소모를 되게 크게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라는 답변을 했었고, 그때 제 남자친구가 되게 좋아했어요. 저의 그런 답변을.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그때 그렇게 답변을 했었던 이유는 저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나기 직전 날에 제가 하루 종일 프로필 사진을 촬영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때 아침부터 헤어랑 메이크업 받고 서진이랑 같이 컨셉 3개로 해가지고 늦은 저녁까지 이제 사진 촬영을 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제대로 만남을 가지기 전이었으니까 뭐 썸 정도의 사이였겠죠? 제가 오늘은 좀 연락을 하기가 힘들 것이다. 하루 종일 프로필을 촬영하는 날이다. 라고 메시지를 남겼어요. 근데 이렇게 답변이 온 거예요. 저는 얌전히 지조 지키면서 제 할 일 하고 있을게요. 예쁘고 멋지게 다녀오세요. 그 답변이 제 마음에 완전 훅 들어왔어요. 남자건 여자건 보통 상대방이 오늘 하루 종일 촬영을 하는 날이어서 연락이 잘 안 될 거야 라고 메시지를 하면
하면은 대개는 이런 반응이 오거든요. 아 진짜 무슨 촬영인데? 셀카 몇 장 보내줄 수 있어? 그거 왜 찍는 거야? 어디서 하는 거야? 보통 뭐 이런 거 많이 해? 뭐 이렇게 되게 뭔가 디테일한 질문들이 오기 마련인데 제 남자친구가 그렇게 답변을 해줌으로써 저는 그때 일단은 내 정신없는 상황을 배려해줬다라는 거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고 너무너무너무 큰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한 연락들을 거의 뭐 일주일 동안 주고받다가 카페에서 이제 제대로 얼굴을 처음 봤었던 건데 저는 그때 이미 얼굴을 제대로 보기도 전에 제 남자친구를 정말 많이 좋아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 짧은 대화들을 통해서 제가 바라던 내적인 기준에 완벽하게 딱 들어맞는 대상이었고 그런 게 처음이었어요. 진짜 우연히 한 번도 찾아다니려고 한 적 없는 무언가를 만났는데 그게 바로 내가 항상 찾고 있었던 거라는 거를 확신하게 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바로 이상형을 만난 기분이라는 거구나라는 거를 연애를 시작하고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야 알게 됐었던 거죠. 누군가는 외적인 모습에 대한 기준이 너무나 뚜렷해서 그냥 단순하게 보여지는 외모만으로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쉽게 싹 틔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 이상형은요, 쉽게 언어로 단정 지을 수가 없는 내적인 부분들이 되게 크게 자리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연애로 넘어가기 전 단계를 그냥 썸 단계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 썸 단계에서 나누는 대화가 저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각자만의 이상형이 다들 있을 거예요. 이상형은요,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내가 바라는 이상형의 기준이 확실히 있어야지 아무나 쉽게 만나지 않아요. 내가 만나고 싶은, 내가 만나야 하는 대상을 어느 정도 구체화시켜 놓으면은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굳이 만나야 되는 헛수고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상형을 막연하게 보기 좋을 정도로 세우는 게 아니라 제대로 잘 세워야 돼요. 이상형을 제대로 잘 세우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하게 이해하는 거. 아까 이야기해드렸던 영화 헤어질 결심으로 잠깐 다시 넘어가면요, 그 영화에서 주인공 박해일님이 연기하신 혜준이라는 캐릭터는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진짜 완벽한 캐릭터예요. 그리고 혜준이의 전 와이프로 나왔던 그 이정현님이 연기하신 정한이라는 캐릭터도요, 되게 가정적이고요, 남편한테 굉장히 헌신적이고 성실하고 사회적으로도 열심히 일을 하는, 누가 봐도 되게 괜찮은 여자로 나와요. 근데 영화를 보면요, 누가 봐도 완벽한 혜준이와 누가 봐도 완벽한 정한이는요, 같이 결혼 생활을 하는 내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바라는 게 달라요. 누가 봐도 완벽한 남녀가 만났는데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은 진짜 별것도 아닌 일로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영화 속에서도 정한이는요, 갑자기 어디서 팍 하고 나타난 회사 동료 불륜 상대와 그냥 팍 떠나버리잖아요. 혜준이만 남겨두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상형은요, 남들이 보기에 되게 괜찮고 멀끔하고 완벽해 보이는 대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와 잘 맞아 떨어질 것 같은 사람을 이상형으로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나를 잘 이해하고 나와 잘 맞을 것 같은 대상을 이상형으로 구체화시켜 놓으면요, 그러한 사람을 만나는 건요, 더 이상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의 문제가 되어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디 가야 이상을 만날 수 있을까요? 라는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상을 만나려면은 어느 장소에 가야 할까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저는요, 지하철을 기다리다가 만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모임에 갔다가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친구와 놀다가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소개팅에서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직장에서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물며 내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가 세운 이상형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면 명확해질수록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그런 사람을 찾을 확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내적인 기준이 굉장히 명확한 편이었기 때문에 뭐 소개팅을 받던, 헌팅을 당하던, 친구를 통해서 뭐 소개를 받건, 그 어떤 상황에서 만나게 되던지 간에 대화를 통해서 그 결론이 저는 좀 쉽게 나는 편이었어요. 만약 제 기준이 굉장히 모호했다면은 제 스스로 이런 질문을 했을 거예요. 외모가 괜찮으니까 한번 만나볼까? 능력이 괜찮은데 한번 만나볼까? 집안이 괜찮은데 한번 만나볼까?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는데 한번 만나볼까?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했겠죠. 제가 기준이 모호했다면은. 제가 이런 경험이 살면서 딱 한 번 있어요. 바로 3년 전에 했었던, 정말
이제 제가 영상으로 이제 말씀을 해드렸었던 그 최악의 연애, 그 연애를 시작했던 계기가 제 기준을 다 접어두고 사회적 기준으로 넘어가서 만남을 이어갔을 때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기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3년 동안 연애를 쉬었잖아요. 그 시간 동안 저는 오히려 제 스스로를 조금 더 파악을 하고 제 기준을 다시 명확하게 재정립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고 내가 원하는 사람의 기준이 굉장히 명확해지면 명확해질수록 아무리 상대 얼굴이 괜찮아도 상대방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무리 커도 내가 바라는 그러한 기준에 충족하지가 않는다면은 그 관계에 미련이 안 생겨요. 아깝다라는 생각조차도 들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상형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면 명확해질수록 정말 찰나의 대화만으로도 그 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제가 지금 남자친구를 알아본 것처럼요. 이성을 만나려면 어디에서 만나야 될까요?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곰곰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이성을 만나려면 어딜 가야 될까? 라는 고민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게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 내 이상형은 어떤 사람일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거에 맞는 이상형을 구체화시키는 게 저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애를 하기 전에 혼자만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나를 알아야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에 대한 눈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이 바라는 행복한 연애를 함께 그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은 분명히 만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위로와 용기를 드렸기를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